이제 배선공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선공사에서 전선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볼게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전송에 사용되는 도체를 말하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도체로서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절연물로 피복한 전기 도체 또는 절연물로 피복한 위를 또 다른 피복으로 보호한 전기 도체를 보통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선은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이 있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율이 커야 됩니다. 일단 전기가 잘 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또 커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신장률이 크고 잘 늘어나야 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되겠죠. 튼튼해야 되겠죠. 이 오랫동안 두어도 이제 잘 변화가 없어야 되겠죠. 다음에 비중, 이제 무게가 가볍고요. 그 다음에 가선, 공사하기가 좀 쉬워야 되겠죠. 가격이 저렴할수록 좋고, 그 다음에 구입도 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선은 크게 우리가 단선과 연선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선은 이렇게 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단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연선은 이렇게 여러 개가 뭉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연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단선과 연선의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 사실 단선은 어느 정도 전선을 굵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굵게 되면은 그 자체가 사실 구리 덩어리와 다르지 않아서요. 전선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유연하지 않다는 얘기는 이거를 제조하는 것도 힘들고 이송하는 것도 힘들고 보관하는 것까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굵기가 굵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전선을 유연하게 하는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선은 한 개의 도체로 되어 있는 전선이고 연선은 여러 가닥이 꼬여져 있는 선을 우리가 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선은 아무렇게나 꼬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연선의 총 소선수를 계산하는 식이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중심에 하나의 소선이 있게 되고 그 주변에는 반드시 6의 배수로 층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한 층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한 층일 때는 몇 가닥입니까? 총 중심 소선까지 합쳐서 7가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일 때는 이제는 6의 배수인 12가닥이 두 번째 층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가닥이 두 번째 층을 이루게 되니까 2층일 때는 아까 6가닥에다가 7가닥에다가 12가닥을 더 합치게 되니까 19가닥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3층이 될 때는 37가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층이 될 때는 61가닥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n은 이렇게 3n하고 n 플러스 1 플러스 1이에요. 만약에 층수가 2층이다 라고 하면은 요 n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죠. 그럼 3 곱하기 2는 6이고 2 플러스 1은 3이고 플러스 1이 되니까 6, 3, 18 플러스 1 해서 19가닥이 됩니다. 이러한 일정한 규칙성 있게 소선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선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지름이 r이라고 하게 되면은 파이 r 제곱하게 되면은 전체 면적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연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면적 한 소선 한 가닥의 면적에다가 전체 소선의 개수 n개를 곱하게 되는 것이 이 연선 전체의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은 크게 구리선에서 경동선과 연동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경동선은 조금 딱딱한 선이 경동선이고요. 연동선은 좀 부드러운 선입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 작고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서 주로 옥내 배선에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선의 고유 저항을 보게 되면은 경동선은 55분의 1, 연동선은 58분의 1, 알루미늄 선은 35분의 1로서 가장 그 전선으로서 좋은 것은 사실은 이제 연동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동선이 가장 좋은 재료고 그 다음에 경동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이렇게 순서대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내 배선에 사용하는 것은 연동선 사용하고요. 옥외에서는 경동선, 그 다음에 이 전력 전송이라든지 아니면 초고압 전송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선의 접속과 병렬 접속을 이야기해 볼게요. 전선의 접속, 자, 전선 두 개가 하나가 길이가 짧아서 이 두 개를 이렇게 접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접속하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접속점에서는 전기적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여러 번 꼬거나 뭐 혹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납땜을 하거나 접속기를 이용한다거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선을 잘 접속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계적인 강도, 즉 원래 전선 하나가 100kg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접속하더라도 최소 80kg은 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강도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혹은 80% 이상 유지한다. 이거는 뭐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점의 절연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테이프나 와이어 커넥터로 보호하게 되고요. 옥내배선 공사에서 전선의 접속은 박스 안에서 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관연도 문제 보시게 되면요. 관연도 문제를 어디서 보시냐면 저희 다산에듀 홈페이지에서 위에 저희 번개 배송이라고 있습니다. 번개 배송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회차만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기 기능장 필기 관연도 문제를 최근 거를 쭉 보게 되면은 관연도 문제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전선의 접속과 관련된 문제들은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히 내용 알아두시는데, 자,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와 80% 이상 유지한다.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문제를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 개념을 일단 머릿속에다가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선의 접속 종류 한번 볼게요. 전선의 접속 종류는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여주는 게 트위스트 접속이고요. 자, 여기는 브리타니아 접속이 없네요. 브리타니아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맞댄 다음에 다른 선, 이제 보조선 하나로 이렇게 감는 방식이 브리타니아입니다. 트위스트는 일반적으로 조금 얇은 전선, 그러니까 6제곱밀리미터 이하의 가는 전선 접속에 적용하게 되고, 브리타니아는 서로 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선으로 감는 거기 때문에 조금 굵은 전선,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의 굵은 단선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선에 병렬 사용도 있습니다. 전선을 병렬 사용한다. 자, 원래 여기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갈 때 전선 하나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전선 한 가닥으로 가는 것이 만약에 용량이 조금 모자란다, 전류가 조금 모자란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전선 하나 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과 이 전선은 똑같은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가 병렬 사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모든 게 다 같아야 돼요. 도체도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굵기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접속을 해야 되고요. 전류의 불평형 초래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저항이 크다, 이쪽이 저항이 크게 되면은 상대방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게 될 거고요. 상대방으로 더 전류가 많이 흘러가게 되면은 전기적 이상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이 전기적 이상이 생겼을 때 이쪽까지 사고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퓨즈 같은 것도 절대 개별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 각각에는 퓨즈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퓨즈를 설치할 때는 공용 퓨즈를 설치해야 됩니다. 두 개가 하나로 뭉쳐 있는 이후에 퓨즈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전선의 병렬 사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선 공사까지 모두 다 마치게 되었고요. 전기 설비 설계 기초 및 시공은 다음 시간 38강 시험 운용 검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익히시죠. 시작하시죠.